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읽을 거리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롤링의 하버드대 연설문에 이어서 클린턴의 예일대 연설문을 잠깐 우리가 약간 부분만 공부를 했죠. 자, 이제 문학이 주는 영어는 어떤 영어일까?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배워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 나와 있는 작품을 출력을 해서 종이를 펼치고 읽든지 컴퓨터를 켜고 읽든지 상관은 없지만 강의하는 내용을 잘 메모해야 됩니다. 하버드 연설문처럼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강의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짧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랭스턴 휴즈는 미국의 흑인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1년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살면서 미국이 인권운동으로 굉장한 막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중심 역할을 했고 문학 작가로서 옳은 얘기를 많이 쓰고 작품도 쓰고 하는 놀라운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작가에 대해서 잠깐 보면 화면을 공유해 봅시다. 구글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미국의 시인이면서 사회운동가, 그리고 소설가고 또 연극도 쓴 사람, 또 신문의 칼럼도 썼던 작가입니다. 원래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뉴욕에 와서 하면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활동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할렘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흑인들의 문예부흥 운동이죠. 그 운동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원래 그 할렘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험악한 지역이었죠. 지금은 좀 개발을 많이 했는데 막 불탄 집도 있고 막 전쟁터 같이 버려진 땅인데 거기에 흑인들이 그냥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랭스턴 휴즈는 문인들과 함께 흑인의 어떤 예술, 문학, 음악 이런 것을 부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60년대에 있었던 인권운동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흑인 인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글도 많이 쓰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큰 노력을 경주한 사람입니다. 일단 할렘 르네상스가 뭔지를 잠깐 보면 할렘 르네상스는 어떤 지적인 부흥 운동이다라고 나오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예술과 문학의 부흥을 위한 어떤 운동이다. 할렘을 중심으로 맨하탄에 그게 이제 1920년대에 쭉 펼쳐졌던 건데 이 랭스턴 휴즈는 젊은 시절 바로 그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그 문예부흥 운동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소외되고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문화를 미국 문화의 하나로 올려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백인들 위주의 사회였고 흑인들은 거의 존재감도 없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던 있어도 학대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죠. 그런 시절에 흑인도 미국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겠죠. 이런 활동을 한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작품을 먼저 이제 보면 제목이 Thank you, ma'am이에요. ma'am은 여자에게 부르는 존칭이죠. 남자에게는 sir 하는 말을 붙이는데 여자에게는 ma'am, madam의 약자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런 게 제목이에요. 여기에 주소가 유튜브 주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남성이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공부하기에 딱 좋고, 내가 눈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했을 때 귀로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일대 연설문에서 분명히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소설 작품을 통하여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 작품을 보고 듣고 뭐 하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 굉장한 진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작품 속에 인종 얘기도 없고 장소 얘기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랭스턴 휴즈라는 작가가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생각할 때에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흑인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그렇게 추측한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뭐 흑인이다라고 마치 규정한 것처럼 강의를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뭐 특별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에 그런 것이 조금씩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은 워낙 보편성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어느 인종이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느 인종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학의 위대한 점이죠. 특정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문학이 돼서는 그 문학은 영원하지 않죠. 셰익스피어 문학이 위대한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대에 읽어도 다 마음에 와닿고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위대한 작가라는 뜻입니다. 그의 그 유니버살리티, 보편성. 셰익스피어는 누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바로 내 말을 대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문학의 보편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가이고 그가 쓴 작품이죠. 그러니까 뭐 특정하게 이건 누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봅시다. 이 작품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She was a large woman with a large purse that had everything in it but hammer and nails. 그 여자는 덩치 큰 여자였습니다. 큰 가방을 든. 그래서 purse 하면 사전 찾으면 지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지갑하면 조그만한 뭐 요만한 지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purse가 영어로 쓰면 아이들 기저귀 가방처럼 큰 가방.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큰 가방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또 that으로 수식을 했어요. That had everything in it.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가방. 근데 but 무엇을 빼고 망치와 못만 빼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 덩치 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라면 내가 왜 해머하고 네일스만 빼고 다 들었다고 말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서로 우리가 할 수 있게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거 뭐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여자가 여러분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닌다고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장 불필요하고 여자 가방에서는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이 뭘까요? 뭐 이것저것 될 수 있겠죠. 남자들만이 사용하는 뭐 물건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여자의 가방 속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든 게 망치와 못이에요.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과장법입니다. 가방에 모든 것이 들었는데 망치와 못만 빼고 다 들었다. 여자 가방에 있기가 상당히 힘든 그 두 가지 물건만 제외하고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가방이 한 살림 다 들고 다니는 보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t had a long strap. 그 가방은 긴 끈을 있었고 그녀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across her shoulder, slung across her shoulder, 슬링하면 던지다는 뜻이잖아요. 슬렁하면 걸치다는 말도 돼. 그러면 어깨에 가로질러 걸치고 그 가방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She carried it. It was about 11 o'clock at night, dark.
and she was walking alone when a boy ran up behind her and tried to snatch her purse. 때는 밤 11시였고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먼저 생각할 때 밤 11시에 여자가 혼자 걷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해만 지면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아까 잠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작가가 할렘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했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할렘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할렘 지역을 밤 11시에 여자가 큰 가방을 들고 걷는다는 것은 이게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when, 이 when은 계속된 표현이에요. when부터 번역한 다음에 그 여자는 가방을 들고 밤 11시에 혼자 걸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걷고 있을 때 그때 소년 하나가 그녀 뒤로부터 뛰어왔습니다. ran up. 그리고는 그 가방을 snatch, 낚아채려고 시도했습니다. try라는 말을 썼으니까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낚아채려고만 시도를 했어. The strap broke with a sudden single tug. The boy gave it from behind. 이 말이 여러분 조금 까다로워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줄이 끊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터그한 것으로. 터그가 무슨 뜻인지 아는 학생이 있습니까? 터그는 이런 데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tug of war. 이거를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줄다리기라고 합니다.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당기는 전쟁. 양편의 줄을 잡고 자기 편 쪽으로 끌어들이는 팀이 이기는 게 이게 줄다리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당기는 거, 터그 하는 거. 터그하는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러면 여기서 싱글 터그는 단번에 잡아당기는 것이라는 뜻이야. 명사로. 갑자기 단번에 잡아당기, 한 번 확 잡았다는 뜻이죠. 그걸로 그 끈이 그냥 끊어지고 말았어. 그런데 그 한 번 당기는 것을 뒤에서 수식을 했어요. The boy gave it from behind. 그래서 it가 뭘 말할까요? 그럼 영어를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give라는 동사는 여기 to라는 말이 없잖아요. to. 누구누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give it to me 라고 할 때 to가 들어가는데 여긴 to가 없으니까 뭐예요? 전치사 없는 사형식 문장이라는 뜻이야. gave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러면 소년이 거기에다가 주었어. 그러면 여기서 거기다가는 뭘 주었다는 말이냐면 이 it는 바로 끈이에요. 끈. 가방끈에다가 소년이 준 무엇일까요? 한번 확 당기는 당김으로. 그러니까 소년이 뒤에서 끈을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가방끈이 끊어졌습니다. 뒤에서부터 잡아당겨서. 이거는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가 The strap broke with a single tug. 그 끈은 한 번, suddenly 빠졌지만 한 번 세게 당기는 것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가방끈에다가 한 번 당기는 것을 뒤에서 주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당기는 것을 주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세게 당겼다. 그러면 이 싱글 터그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었고 소년은 끈에다가 싱글 터그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수식한 말이 이 뒤에 문장이고 세게 당긴 뒤에서 준 그 당김으로 끈은 끊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But the boy's weight and the weight of the purse combined.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합니다. 소년의 무게와 가방의 무게, 이 두 개가 하나의 주어인데 뒤에 combined라는 말로 수식을 했어요. 합쳐진. 이게 which were combined. 합쳐진 가방, 소년의 몸무게, 가방의 무게가 합쳐져서 그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빨간색으로 또 so라고 한 것은 원래 소설책에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걸 말해요. 내가 다시 아까 유튜브에 소설 읽어주는 것을 들었더니 그 읽는 사람은 so를 썼어요. so를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끊어지고 밸런스를 잃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넘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instead of taking off full blast as he had hoped. 여기도 시제가 달라요. had hoped. 계속 과거형으로 나오다가 왜 had hoped가 됐을까? 여기서 도망간다는 뜻과의 시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take off 하면 보통 비행기가 이륙할 때 take off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는 뭐 비행기도 아닌데 taking off라고 해서 뭐예요? 주행랑을 치는 거야. 도망가는 거. full blast.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대신. 그런데 전속력으로 도망가려고 해서 가방을 낚아채 갖고 그것이 어떤 거야? 그가 바랬던.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는 동작과 바랬던 것 두 가지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바랬던 것이 훨씬 먼저죠. 저 가방을 보면서 저걸 낚아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희망을 했어. 이미 희망을 한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망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헤드오프가 된 거고 그가 바라던 대로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대신 the boy fell on his back.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등이 그냥 땅에 닿는다는 뜻이죠. fell on his back.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인도에 on the sidewalk. 그리고 그의 다리는 하늘로 붕 떴습니다. 만화적 표현이죠. 넘어지면서 그냥 다리가 번쩍 하늘로 치켜 올라간 거야. The large woman simply turned around. 자, 가방끈이 끊어지고 아이 하나가 넘어지고 가방도 땅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simply 간단하게 몸을 돌려서 그 남자아이의 right square in his blue jeans sitter라고 표현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를 발로 찼습니다. 근데 right square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찬 장소가 어디냐면 in his blue jeans sitter야. 그래서 sitter라는 말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신체 중에서 자리에 앉고 의자에 앉고 하는 신체 부위가 뭐예요? 엉덩이죠. 영어로 엉덩이를 sit라고 하는 거야. sit. 앉는 부위. 파란색 바지니까 청바지죠.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에다가 발을 한 방 찼습니다. 근데 right square라고 하면 왜 square? 정사각형? 그런 게 들어가 있을까? 여기서는 정사각형과 관계없이 square라는 말은 부사로 정통으로 표적에 딱 여러분 표적이 정사각형이잖아요. 표적에 딱 맞추는 것처럼 표현할 때 square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right square는 바로 정통으로 청바지 입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넘어진 아이. 그 다음 그녀는 reached down. 몸을 굽혔죠. 그 아이를 잡으려고. pick the boy up by his shirt front. shirt front 하면 셔츠 입은 앞부분이야. 우리말로 뭘까요? 멱살이죠. 멱살을 붙잡고 아이를 pick up, 올렸어. 끌어올렸어. 그리고는 shook him, 흔들었어. until his teeth rattled. 그의 이빨이 흔들릴 때까지. 만화적 표현이죠. 만화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 이빨이 더더더더더덕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흔들었다. 그래서 rattle이라는 단어도 재밌죠. 여러분 방울뱀을 뭐라 그래요? rattlesnake.
스네이크라고 하죠. 방울이 타다다다다 하는 거. 그 레틀 스네이크를 쓸 때 그 방울뱀을 말하는데 그 아이의 이빨도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After that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넘어진 아이 치켜 세워서 흔든 다음에 여자는 말했습니다. Pick up my pocketbook, boy, and give it here. 아까 펄스라고 했는데 이제 pocketbook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방도 또 pocketbook이라고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센스 있게 알아채야죠. 자, 내 가방을 주워. 이 꼬마야, 이놈아. 그리고 give it here. 여기다 갖다 놔. 가방이 끊어져 갖고 끈이 끊어져서 저기 떨어져 있죠. 아이 멱살은 잡았죠. 야, 너 가방 갖다가 여기다 놔. 그리고는 she still held him. 여전히 붙잡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가방을 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그걸 보여주죠. But she bent down enough. 충분히 몸을 굽혀줬습니다. To permit him. 그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to stoop. 몸을 굽혀 그녀의 가방을 집을 수 있도록 허락하려고 충분히 몸을 굽혀주면서 가방 주워 이놈아 여기다 갖다 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Now ain't you ashamed of yourself? 너 부끄럽지 않니? 여기서 이제 ain't라는 말은 모든 비동사의 부정을 말할 때 ain't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I am not, I ain't, you are not, you ain't, they ain't 이걸로 다 해결돼요. 아마 여러분들 랩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ain't 뭐 이런 말. 너 부끄럽지 않냐 이놈아? 이 말이죠. firmly gripped by his shirt front. 이것도 이제 분사 구문이죠. firmly gripped 하면 수동태로 멱살이 꽉 잡혀진 채 소녀는 말했습니다. 예, 아주 막 yes 하면 목이 졸려서 멱살 잡으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못한 거예요. yes 라고 말하면 yes ma'am 소리가 안 나오네. 여자가 말합니다. What did you want to do it for? 영어에서 what for라는 의문문이 들어가면 그것은 why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 이거 왜 하려고 했냐? 그래서 it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뭘까요? 가방을 낚아채려고 한 행동 전체를 받은 거야. 너 이 짓을 뭘 원해서 한 거야? 왜 한 거야?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I didn't aim to. 이 didn't를 왜 ain't라고 안 했냐고 말하지 마세요. didn't는 비동사가 아니야.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didn't aim 하면 목표를 삼았다는 뜻이니까 내가 목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 알죠. You lie. 이 거짓말. By the time 그때쯤 두세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멈춰섰고 돌아서서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watching,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야. 한밤중에 덩치 큰 여자가 꼬마애를 붙잡고 가방 훔쳐가려던 아이를 붙잡고 지금 실랭이를 벌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죠. If I turn you loose, will you run? asked the woman. 이것도 굉장히 순진한 질문이죠. 내가 lose 해줘. turn you loose 하면 너를 놔서 풀어주면 너 도망갈 거야? Yes. 또 소년도 순진하죠. 예, 도망갈 거예요, 아줌마. Then I won't turn you loose. 그렇다면 나는 안 놔주지, 이놈아. said the woman. She did not release him. 그녀는 그 아이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I'm very sorry, lady. 이것도 very sorry, lady, I'm sorry도 들을 때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했고, 너무 미안합니다, 아줌마. 미안합니다. 하고 소년이 속삭였어. 목을 꽉 잡고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못 낸 거죠. And your face is dirty. 자, 도둑질하려는 소매치기 하려는 아이를 잡아놓고 이 얼굴을 꽉 멱살 붙잡고 보니까 너 얼굴이 지저분하군. I got a great mind to wash your face for you. 나는 큰 마음을 가졌네. 너의 얼굴을 씻겨줄. 너 얼굴 좀 닦아야겠어, 이놈. 자꾸 이놈해서 죄송합니다. 말버릇이 좀 그래갖고. 아무튼
너 내가 보니까 얼굴이 지저분한데 내가 얼굴 막 닦아줄 마음이 생기네. I have a great mind to wash your face for you. Ain't you got nobody home to tell you to wash your face? 여기서 ain't는 이제 have 동사에 대한 거예요. have 동사에도 ain't를 씁니다. 집에 아무도 없니? 너에게 얼굴 세수하라는 사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니 집에? No, no ma'am을 말하는 said boy. 예, 없어요. 자, 이제 소매치기 소년을 잡아놓고 덩치 큰 아주머니가 얼굴 더럽다 그러고 내가 얼굴 씻어줘야 되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요상한 상황이죠. 다음에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 공부하고 예습하고 다시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